안녕하세요. 내내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글 써보네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된 워킹맘이고요. 남편에겐 위로 누나,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30년 동안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셨고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만 지방에 3층짜리 작은 꼬마 원룸 건물 하나 있는데 많이 올라서 현 시세로 4억 2천 정도 합니다. 지금 이자와 월세 포함해서 월 400 정도 수익 보고 계시고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은 결혼 안 하고 자기 사업하시며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는 골드미스예요. 돈도 많이 버셨고 또 그만큼 많이 모아두셨습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가끔 100만 원씩 턱턱 용돈 주실 정도로요. 저희도 약사부부라 월 1000에서 1500 정도는 벌어 형편이 괜찮은 편이지만 형님께서는 그냥 조카 아끼는 마음에 챙겨주시는 거라며 늘 그렇게 저희에게 잘 베풀어 주세요. 저희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성이 열심히 보이며 답례했고요. 형님과 저희는 사이가 참 좋습니다. 다만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 아니다, 얼마 전 결혼하셨으니 그냥 편의상 시동생이라고 할게요. 시동생이랑은 남편부터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어요. 형님, 남편 모두 공부 잘하고 집에서 순한 편이었는데 시동생만 그렇게 학교 다니며 내내 사고치고 공부는 제대로 하지도 않아 거의 반성적 깔아줄 정도였다네요. 안 해본 가외도 없고 학원도 많이 보내봤지만 거기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내내 놀기만 했고 고3 때는 갑자기 오토바이 바람이 불어서 친구들과 몰래 돈 훔쳐 모아 바이크 사서 강변 달리다 사고가 났대요. 그게 수능 3일 전이었고 시험도 못 치고 병원에 있었다네요.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했고 대학교는 다니지 않는 대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경험을 쌓겠다며 20살 되자마자 시부모님한테 세계 여행비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네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혼내시며 시동생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동안 내내 사고친 거 뒷수습 해주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고 정신도 못 차린 것 같은데 정 여행하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발단이 되어 큰 싸움이 됐고 한 달 동안 사이 안 좋게 지내다가 시동생이 집을 아예 나갔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싹수 노란 놈 하시며 지 앞길 지가 알아서 살아갈 거라며 관심을 끄셨고 마음 약한 시어머니는 시동생 포기 못하겠다며 뒤로 자주 연락하시고 이따금 용돈도 보내주셨다네요. 그렇게 20대 내내 집에 발길 한 번 들이지 않았던 시동생이었대요. 시아버지가 뇌혈관 문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고 큰 수술도 받으셨을 때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이제 자기 아버지 아니라며 매정하게 안 왔다고 하네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시동생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도 막내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셨고 이따금 100만 원씩 보내던 용돈도 아예 끊으셨다네요. 남편이 그렇게 사는 시동생이 너무 답답해서 작정하고 찾아갔는데 어느 항구 도시에 정착해 있더래요. 뭘 하는진 제대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법 무역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남편이 그때 시동생에게 정신 차리라며 한 소리 했는데 자기 일에 상관 말고 각자 인생이나 살으라며 이제 본인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어머니마저 돈을 안 보내주니 악에 받쳐서 그랬는지 아무튼 남편한테도 굉장히 매몰차게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도 안 왔죠. 남편도 그냥 시동생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연애 때도 사진만 몇 번 봤지 한 번도 시동생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이제 아예 없는 자식 치겠다며 그냥 마음을 접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으셨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신상 문제로 모두 쓰진 못하고요. 아무튼 시동생은 그렇게 집안에서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지낸 지 오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시동생 연락이 왔다더군요. 본인이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지만 축하해줬으면 좋겠다고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전에 본 적 없이 예의 바르게 보냈기에 남편이 그걸 보고 드디어 정신 차린 건가 싶어서 눈물도 찔끔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했고 형님이랑 남편이 같이 시동생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결혼한다고 연락도 왔고 이제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야겠다 싶은 거죠.
아무리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어도 소중한 핏줄이니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누나와 형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랍니다. 결혼할 사람이라며 소개시켜준 예비동서는 임신 초기 상태였고 둘 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시동생만 근근히 그 불법 무역일 하며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 겨우 가져오는 정도였고 예비동서는 직업도 없었답니다. 심지어 카드빚도 1,500인가 있다고 하대요. 형님이 그 꼴 보니 가슴이 답답해서 애도 생겼는데 계속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 거냐며 호되게 혼내셨다네요. 시동생은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데 예비동서가 눈웃음을 살살 치며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큰 공장 하고 계시다던데 이번 기회에 저희 남편 좀 거기 취직시켜주시면 안 돼요? 우리 공장에 말이야? 네, 한 달에 한 300 정도만 주시면 딱 좋을 텐데 과장으로 시작해서요. 저도 다 알아봤거든요. 당돌하게 말하는 그 여자를 보며 형님과 남편이 기가 찼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께서 우리 공장은 가족 회사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턱턱 과장으로 들일 만큼 그렇게 독단적으로 경영할 생각도 없다. 그렇게 좋게 거절하셨다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긴 그럼 누구 믿고 아이를 낳아야 하냐며 그냥 이대로 혼인신고 안 하고 미혼모 센터 가서 아이 낳고 잠적하겠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형님이랑 남편이 올라와 저까지 호출해서 시댁에 모두 모여 상의를 했어요. 지금 막내 동생이 저 지경이 됐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겠냐고 가족회의가 벌어졌죠. 시아버지는 예상대로 그놈 그냥 아예 호적에서 빼버리자며 뒤도 안 돌아보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발 동동 구르며 대체 왜 그렇게 인생을 말아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를 어쩜 좋냐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이도저도 결론을 못 내린 채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예비동서와 아예 짐을 싸서 1톤 트럭 동행해서 시댁으로 들어왔지 뭐예요? 본인들 사는 집 계약 끝났고 전세금 빼서 바로 카드빚 갚아서 거의 빈털털이라며 무대뽀로 시댁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이 낳아 키워야 하는데 돈도 없고 길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며 무릎을 꿇었다네요. 부부가 쌍으로 그렇게 무릎 꿇으며 제발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 보니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가 없었다네요. 그새 예비동서는 배가 제법 나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볼은 홀쭉해선 머리도 푸석하고 아주 보기가 안쓰러웠답니다. 일단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자 해서 시어머니가 한 상 가득 밥을 차려줬더니 부부가 상에 코를 박다시피 하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그 모습 보며 그 냉정하신 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밥 다 먹고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안방으로 불러 1시간가량 조용히 이야기 나누셨다네요.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뇌혈관 문제로 쓰러져 생사가 갈렸을 때 시동생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아 마음속으로 자식의 연을 끊으셨다 하셨어요. 그때 너무 서운했다고 아버님이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시동생이 죄송하다며 울었다네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주지 않아 본인도 속상했고 치기 어린 마음에 집을 나가버린 거라며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대요. 아버님이 시동생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인지 그동안의 삶에 대해 반성은 제대로 했는지 엄하게 물어보셨고 다행히 시동생은 이제 아빠가 되어서 제대로 살고 싶다고 정신 차렸다면서 근면 성실하게 살 거라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네요. 당장 집을 해주자니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일단 몇 년만 시댁에서 합가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새 식구가 생겼으니 저도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정을 붙이려고 노력했어요. 시동생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처음 제대로 봤네요. 시동생이랑 3개월 만에 만나 임신한 거라고 하던데 추측하기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입견 가질까봐 그냥 소개팅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대로 된 직업 가져본 적 없고 마지막으로 일했던 게 모 건설회사 경리라고 하던데 그것도 반년 정도 일하다 말았다네요. 그 외 편의점이나 호프집 전전하며 알바 정도만 한 것 같았어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같이 얘기하다 보면 청산유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면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입을 열도록 대화 유도를 잘 하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부부 연소득이 궁금했나 봐요. 저희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더니 대화가 돌고 돌아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저희 약국 매출액과 연소득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게 됐어요. 말하고 나서 저도 속으로 헉했고 내가 이걸 왜 말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변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본인도 느꼈다면서 조금 거리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한숨 쉬대요. 저희 연봉을 알게 된 후부터는 어디 식사 자리에 함께 가게 되면 당연한 듯이 계산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낼 생각이긴 했지만 그전에는 계산할 신용이라도 하거나 잘 먹었다고 인사라도 했거든요. 저희가 많이 버니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도 조금씩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동서가 처음엔 시부모님은 정말 깍듯이 잘 모셨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시부모님 말고는 돈 나올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아서인지 납작 엎드려 충실하게 며느리돌이 잘하고 지내더군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저처럼 선입견 갖고 동서를 대하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 한박 웃음도 많이 지으시고 손도 잡아주실 정도로 마음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물론 동서가 워낙 언변이 좋은 이유도 있겠죠.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 성별은 아들로 나왔습니다. 아들, 딸 구별 않고 탁 트인 가치관을 지니신 시부모님이지만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참 좋아하시더군요. 시동생네는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비단 제 기분 탓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느꼈고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대이을 자손을 가졌단 이야기를 수시로 하거나 거실 소파 아버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시어머님께 애플망고가 먹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서를 보며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느새 동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형님과 제가 시부모님께 조용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아버님, 시동생네가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무말랭이가 먹고 싶으면 본인이 무치던가 사오던가 하지. 왜 올케가 그걸 엄마를 시켜? 게다가 건조기 말고 햇빛에 말리라고.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세세하게 지시를 내려. 엄마는 그걸 왜 다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감하게 웃으시며 본인도 거절하려 했는데 워낙 말을 잘하고 다른 쪽으로 시부모를 잘 챙겨줘서 그냥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이후로도 동서가 시부모님을 묘하게 조종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저희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동서가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요즘은 아이 성인까지 키우는데 3억은 든다는데 아버님은 얼만큼 사랑 표현해 주실 거예요? 돼 있는 첫 아들 손자인데 기대할게요. 하면서 눈웃음을 싹 치더라고요. 시동생은 옆에서 소리 없이 웃고 있고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이 당황하셔서 우물쭈물 하시는데 제가 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형님이랑 남편이 왜 그걸 조부모님인 우리 부모님이 책임지냐며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 니들이 열심히 돈 벌어 아이 키울 생각해야지 왜 부모님한테 그런 부담 드리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담인데 왜 그렇게 반응하시냐면서 본인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미워 보이는 거 아니냐면서 동서가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 아프다면서 배를 부여잡았고 시동생이 옆에서 동서 부축하며 응급실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난리치더라고요. 어찌저찌 상황이 정리되고 나니 진땀이 나대요. 시부모님도 점점 얼굴에 그늘이 지는 듯 하셨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낯두꺼운 짓은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엔 합가한다고 하더니 나중엔 불편할 것 같다며 집을 따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당장 융통할 돈 없고 그거 다 알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동생이 이랬답니다. 엄마가 우리 와이프한테 시집살이 시킨다면서? 엄마가 밥 줄 때도 항상 눈치 준다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나한테 편의점 도시락 사달라고 부탁하더라. 그 반대면 반대지 무슨 어머님이 동서한테 눈치를 줬답니까? 오히려 진수성찬 차려준 건 우리 시어머님인데 말이죠. 어머님이 서운하다면서 눈물 흘리셨고 그 바람에 집이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렵게 모였고 뒤늦게 가족으로 합쳐진 건데 서로 더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아버지가 한 소리 하시자
시동생 부부가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계속 차별당하는 것 같아 외로워서 가슴이 아팠다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런 식의 크고 작은 소동이 몇 번 있었고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는 시동생 부부를 달래느라 시부모님과 저희가 오히려 을의 입장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의 취직 문제로 형님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형님의 공장에 취직시켜달라는 시동생에게 형님이 좋게 거절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 월 200이라도 매달 지원해달라고 했답니다. 아이는 곧 태어났는데 분유값도 못 벌고 아빠 노릇 못한다면서 그렇게 생떼를 부렸다고 형님이 듣다 못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네 일은 네가 좀 알아서 하라고 혼내셨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저희한테 전화하셔선 너희한테 가서 손 벌릴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형님 말씀대로 이번엔 저희 부부한테 연락해선 똑같은 말로 월 200씩 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엄청 화내면서 대체 왜 이러냐고 이러려고 돌아왔냐고 화내니까 시동생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형, 이렇게 나오면 형한테도 불리하지. 어차피 우리한테 돈 다 올 텐데 내가 나눠주고 싶겠어?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리 피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연락하셔선 당장 본가로 건너오라 하시더군요. 약국 마감할 시간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기에 시터에게 아이 몇 시간 더 봐달라고 부탁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시부모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셔선 화난 채로 서 계시더라고요. 시동생 부부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있고요. 자식된 도리로 니들이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니? 뭐? 어차피 넘길 유산 미리 달라고? 저희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시부모님이 이러시더군요. 시동생이 이랬답니다. 형님이랑 남편 그리고 시동생 셋이서 유산 문제를 꾸준히 이야기해왔다면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미리 받아서 재산 불려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답니다.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고 저희는 유산의 유자도 꺼내본 적이 없었기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하시는 시부모님을 일단 달래는 게 먼저였기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 해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동생과 동서에게 화를 냈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거짓말해서 이간질하냐고 진짜 못됐다고 뭐라고 했더니 동서가 배 내밀며 이러더라고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유산 생각 안 하셨어요? 이봐 동서, 부모님 정정하게 계시는데 무슨 유산을 탐내? 정말 황당하다. 그리고 유산 없이도 형님이나 나나 이미 노후까지 다 준비됐고 우리는 부모님 돌봐드릴 계획 말곤 다른 생각 아예 없어. 그랬더니 내숭 떨지 말라며 비웃더라고요. 그 바람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삿대질하며 따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님 앞에서 언성 높이며 싸우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머리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셨고 겨우 진정되었어요. 시동생이 이러더군요. 누나랑 형은 자리도 잘 잡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버는데 본인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됐다며 이건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하다고 하더군요. 유일하게 아들 손자도 가졌고 대이을 자식은 본인뿐인데 형제들은 모두 거들떠도 안 보고 애 분유값도 없어서 새 식구 쫄쫄 굶게 생겼다며 이럴 거면 이 집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동생의 무례한 말에 시부모님이 뒷목을 잡으셨어요. 저희가 그만하라고 했지만 시동생의 터진 입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억울하다고 하더니 혼자 결론 내리더군요. 시부모님 지방에 있는 건물을 우선 먼저 증여해달라더군요. 본인이 형제들 중에서 제일 형편이 어렵고 아들 손자도 가졌으니 유산을 전부 다 받는 게 맞다네요. 그리고 지금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거 관리하면서 월세 받고 살겠다네요. 월 400씩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는 본인이 월 150 정도 용돈 떼서 드리겠답니다. 참나.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 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는 세입자들 내쫓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아이 낳고 살며 건물 관리하겠다고 둘이서 어찌나 세세하게 계획을 해뒀는지 음흉함이 말도 못하더군요. 시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동서가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주면 당장 나가겠다며 뱃속의 아이도 평생 못 보실 거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시부모님 안색이 너무 파리해서 일단 자리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쓰러지실까봐 겁나더라고요. 형님이 너희 의견은 알겠다면서 차차 상의해보자고 하고 일단 그만하자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머리 싸매고 안방에 들어 누우셨고요. 저희는 시동생에게 더 이상 유산 얘기하지 말고 조만간 다시 얘기하자고 집에서 나왔는데 형님이 엉엉 우시면서 애물단지 하나 때문에 집안 다 망가졌다면서 원통하다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동생 부부가 시부모님을 계속 잡으며 유산 달라고 졸랐고 걸핏하면 뱃속의 아들 손주 볼모로 잡고 반협박했어요. 말 그대로 몇 달 동안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에 반점도 생기셨고 소화도 잘 안 돼서 어느 날은 응급실에 실려가실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혈압이 높으신데 시동생 부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혈압 관리도 전혀 안 되셨고 약도 더 높은 단계로 바꾸셨습니다. 어느새 시동생 부부는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시부모님이 저희 모두 불러 이야기하겠다고 호출하셨습니다. 도착하니 시동생네는 역시 유산 문제로 시부모님과 옥신각신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소리 지르며 그만 좀 하라고 하자 동서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배 뭉치니 작게 말하라면서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소리치며 말씀하시더군요. 시동생네 부부 당장 나가라고. 시동생과 동서가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더니 헛웃음치며 그럼 아들 손자 안 봐도 되냐고 비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이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부모를 돈으로 보는 너 같은 자식한테서 태어나는 손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우리가 애걸복걸 하겠느냐? 그 말에 동서가 당황한 듯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아들 이제 곧 태어나는데 하며 어머님 팔을 잡더라고요. 어머님이 팔을 뿌리치더니 안방에서 서류봉투를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유언 공증받았다 하시며 거실 한가운데 툭 던지셨고 시동생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그 서류를 급하게 집어 열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이거 진심이냐며 소리 지르더군요. 시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래 상의했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동생은 자식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다 갈라놓고 부모 손에 있는 동전 하나도 싹싹 긁어갈 놈인데 그깟 돼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시며 애초에 그런 거 상관도 안 하셨답니다. 그저 돌아온 자식이라고 애틋해서 잘해줬던 거고 정신 차린 줄 알고 자식 대접해줬는데 똑같다고. 아니 오히려 똑같은 객식구 하나 더 달고 와서 행패 부리니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꼴을 하고 유산 미리 달라 난리치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답니다. 뭐?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달라고? 어차피 죽을 부모 미리 죽이지 그러냐? 하시며 부들부들 화내시는 시아버지가 이어 말씀하셨어요. 만에 하나 유산 미리 정리해서 준다 하더라도 막내 네 놈은 유산만 홀랑 받고 뒤도 안 돌아볼 놈이야. 그러다 돈 떨어지면 네 누나랑 형한테 빌붙을 테지. 시동생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지더군요. 시부모님이 공증받은 유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갖고 계신 건물은 형님, 지금 살고 계시는 시댁 아파트는 저희,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산 하나는 저희 딸한테 물려주는 걸로 하셨답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시면 남은 현금은 모두 딱 3등분해서 형님, 남편, 저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법적 효력이 있든 없든 시부모님 생각은 이러하시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증인들도 데리고 그렇게 직접 유언을 공증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동생 부부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집에서 짐 빼고 살던 대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시동생 부부가 황당한 듯 애는 곧 태어나는데 왜 내쫓으시냐고 울부짖었고 시부모님은 이제 얘기 다 끝났으니 더 질질 끌지 말자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유산 절대 안 줄 거고 앞으로 자식 취급도 안 할 테니 연락 안 해도 된다 하시니 시동생이 울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시부모님 마음은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형님과 저희도 생업이 있어 시부모님과 시동생 일에 계속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옥신각신 하시더니 결국 시동생네는 짐 싸서 살던 지역으로 내려갔다더군요. 시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라며 5천만 원 해주셨고 이 돈 갖고 시골 작은 집 전세라도 해서 알아서 자리 잡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뱃속에 아이 생각해서 마련해주는 거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겠다면서요. 시동생네도 더 가망 없는 거 눈치로 알았는지
수긍하고 나갔더더군요. 만에 하나 시동생 내가 또 돈 달라고 연락하면 저희한테 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인성에 언젠가는 또 연락 올지도 모르죠.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동생 내를 차단해야겠죠? 말은 그렇게 하셔도 속은 얼마나 문드러지셨을지 저희 시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 하나만 왜 이렇게 됐을지 평생 남매들에게 차별도 안 하고 키우셨고 참 올바르신 분들이거든요. 형님과 남편도 성격 참 좋고 착한데 그런데 왜 막내만 저렇게 돌연변이처럼 쓰레기 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계속 끌려다니지 않고 딱 처단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한테는 속 시원하다고 웃으며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감히 그 속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와중에 우리 형님은 본인은 결혼도 안 했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유산 필요 없다며 혹시라도 정리해야 하는 날이 온다면 다 저희한테 몰아주시라고 말씀하셨대요. 물론 저희가 한사코 사양하겠지만 형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혼자 가만히 형님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네요. 시부모님이랑 형님에게 더 잘하고 싶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이 사건 이후로 누나인 형님에게 더 의지하며 애틋하게 지내고 있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